2026년부터 달라지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제도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년은 역대급 복지 확대의 해입니다. 생계급여 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4인 가구 기준 200만 원을 넘어서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그동안 자녀나 부모 때문에 의료급여를 못 받으셨던 분들께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복지 담당자로 일을 시작했을 때가 199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때 한 어르신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직원 양반, 내가 병원 가고 싶어도 자식한테 짐 되는 게 싫어서 10년째 참고 있어요. 이게 나라에서 만든 제도가 맞습니까? 그분은 자녀분이 수입이 좀 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실제로는 자녀로부터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그날의 그 어르신 얼굴을 저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도 개선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026년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계급여 금액이 대폭 올랐습니다. 1인 가구는 올해 76만 5천 원에서 내년 82만 원으로 무려 5만 5천 원이나 오릅니다. 4인 가구는 195만 원에서 207만 8천 원으로 올라 역사상 처음으로 200만 원을 돌파합니다. 매달 12만 7천 원씩 더 받으시는 겁니다. 1년이면 150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여기저기서 아껴서 생활비를 맞추시던 분들이 이제는 조금은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금액은 최대 금액입니다. 실제로 받으시는 금액은 여러분의 소득에서 이 기준액을 뺀 만큼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이신데 어디선가 소득이 월 20만 원 있다면 82만 원에서 20만 원을 뺀 62만 원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걸 모르시면 왜 나는 82만 원을 안 주냐고 억울해하실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정말 큰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의료급여 부양비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까지는 여러분의 자녀나 부모가 소득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너희한테 생활비를 줄 거야 라고 가정해서 그 금액의 10%를 여러분 소득으로 계산했습니다. 실제로는 한 푼도 안 받는데 말이죠. 이게 26년 동안 유지되어 오다가 드디어 내년부터 완전히 사라집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드님이 회사에 다니시는데 월급이 300만 원 정도 되십니다. 그런데 아드님도 자녀 둘의 대출금 상환하느라 빠듯하게 사십니다. 어머니께 실제로는 한 달에 10만 원도 드리기 어려운 형편이죠. 그런데 제도상으로는 아들이 300만 원 버니까 그중 일부를 드릴 거다라고 가정해서 어머니가 의료급여를 못 받으셨습니다. 이런 억울한 경우가 정말 많았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집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하는 거죠. 세 번째, 청년층에게 희소식입니다. 지금까지는 29세 이하 청년이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그중 40만 원 플러스 30%를 공제해줬습니다. 쉽게 말해 이래서 번 돈의 일부는 소득으로 앉혀줬다는 겁니다. 그래야 일할 의욕이 생기니까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34세 이하까지 대상이 넓어지고 공제 금액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32세 청년이 알바로 월 100만 원을 벌었다고 칩시다. 올해 같으면 너는 29세 넘었으니까 일반 공제만 적용해 30%만 빼고 70만 원이 소득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60만 원 플러스 30%를 빼줄게. 그럼 70만 원 중에서 60만 원 먼저 빼고 나머지 40만 원의 30%인 12만 원도 빼주면 실제 소득은 28만 원으로 계산할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열심히 일해도 급여가 확 줄어들까봐 걱정하시던 젊은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변화입니다. 네 번째, 자동차 기준도 많이 완화됩니다. 지금까지는 1600cc 미만 승용차만 일반 재산으로 인정해줬는데 내년부터는 2500cc 미만 승합차나 화물차도 포함됩니다. 또 생업용 자동차는 아예 재산 계산에서 빼줍니다. 예전에는 중고로 작은 트럭 하나 장만했다가 수급 탈락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을 조금 덜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2026년부터 의료비가 거의 안 나온대요라는 글들이 많은데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당초 2025년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바꾸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그러면 오히려 부담이 늘어난다는 우려가 많이 나왔고 결국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도 기존 본인부담금 기준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년에도 의원 가시면 1,000원, 병원이나 종합병원 가시면 1,500원, 상급 종합병원 가시면 2,000원 내시면 됩니다. 약국은 500원이고요.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1년에 외래 진료를 365회 넘게 받으시면 그 이후부터는 30%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자주 병원 다니시는 분들만 해당되는 거니까 대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의료비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좋아지는 게 뭐냐고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부양비 폐지입니다. 이게 진짜 큰 변화예요. 지금까지 자녀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를 아예 못 받으셨던 분들이 내년부터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료급여를 받으시면 병원비가 엄청나게 줄어들잖아요. 그게 바로 의료비 부담 경감이죠. 또 하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중 중증 환자 간병비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이것도 부담을 많이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여기서 잠깐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복지 담당자로 일할 때 한 할머니가 계셨는데 당뇨와 고혈압으로 매달 병원을 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니셔서 한 번 병원 가실 때마다 2만 원씩은 나왔어요. 한 달이면 4만 원, 1년이면 48만 원입니다. 생계급여로 받으시는 돈에서 병원비 내고 나면 생활이 너무 빠듯하셨죠. 그런데 이분도 자녀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를 못 받으셨던 겁니다. 실제로는 자녀한테 돈을 거의 못 받으시는데 말이죠. 내년부터는 이런 분들이 의료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 내가 얼마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볼까요? 1인 가구 김순자 할머니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생계급여로 76만 원 받으셨는데 내년에는 82만 원 받으십니다. 한 달에 6만 원이 늘었네요. 그리고 할머니 아드님이 월급을 300만 원 버시는데 지금까지는 그 때문에 의료급여를 못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부양비가 없어지니까 의료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할머니가 당뇨약 받으러 한 달에 2번 병원 가시고 약국도 가신다고 칩시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으로 병원 한 번에 1만 5천 원, 약국에서 5천 원씩 총 4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의료급여를 받으시면 병원 1천 원, 약국 500원씩 해서 한 달에 3천 원이면 됩니다. 한 달에 3만 7천 원을 아끼시는 거죠. 생계급여 인상분 6만 원과 의료비 절약분 3만 7천 원을 합치면 한 달에 거의 10만 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1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이게 어디 작은 돈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생겨도 신청을 안 하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자녀나 부모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를 못 받으셨던 분들은 꼭 내년 1월에 주민센터 가셔서 다시 신청해 보세요. 작년에 안 된다고 했는데 올해도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꼭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민센터 가셔서 의료급여 신청하고 싶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겁니다. 만약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129번 보건복지콜센터에 전화하셔도 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분들 생각보다 친절하십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복지받는 걸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던데 우리 세대는 그게 참 힘들어. 맞습니다. 우리 어르신 세대는 평생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아오셨잖아요. 그게 자존심이고 자부심이셨죠. 그런데 이건 손 벌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세금 내고 나라 위에 일하시면서 만들어 놓으신 제도예요. 이제 그 혜택을 받으실 차례입니다. 조금도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복지 현장에서 일하면서 느낀 건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오히려 신청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많은데
내가 받으면 안 되지 않을까 하시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복지 예산은 정해져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데 안 받으시면 그 돈이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안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 자격이 되시면 꼭 받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핵심 변화는 3가지입니다. 첫째, 생계급여 금액이 역대 최대로 인상됩니다. 둘째, 의료급여 부양비가 26년 만에 완전히 폐지됩니다. 셋째, 청년 근로소득 공제가 대폭 확대됩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신청하세요. 기다린다고 저절로 혜택이 오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복지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2026년에는 더 나은 생활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